전남 화순의 한 아파트,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20대들이)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5년 가까이 아파트에 감금된 채 노예처럼 일하고 학대당한 피해자들.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 이런 게 있었어요? 야구방망이로 한 300대 맞고 피부가 개대되고 뭐 이렇게 된 거 들었어요. 계약서가 족쇄가 되니까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계약. 나가봤자 이제 부모님한테 그거를 어떻게 알려요. 몇 억씩 막 차용증도 쓰고 그래버렸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폭행의 증거가 선명히 남아 있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노예 PC방 사건.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고 듣고자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였고 아르바이트 하던 사장이 소개를 해서 매니저로 가게 됐고요. 그 매니저로 간 데가 가해자 PC방이었고요. 이전 PC방 사장의 소개로 처음 이곳을 찾은 조한석은 안녕하세요 사장님. 조한서라고 합니다. 소개받고 왔는데요. 아, 반가워요. 일하러 한 거 맞죠? 네. 조한석군은 광주와 화순 PC방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한서야, 네. 며칠 보니까 너 일도 잘하고 해서 내가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너 매니저 하면서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사업이요? 그래, 사업하면 돈도 잘 벌고 효도도 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공동 사업을 제안한 가해자. 너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나랑 같이 동업하는 식으로 지분을 여기 해가지고 너가 한번 여기 운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다냐. 근데 엄마 이분은 진짜 형같이 이렇게 하니까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동 사업자 계약서고 함께 사업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차용증도 써야 돼. 저 일단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아, 나 믿어. 알잖아. 나 PC방 많이 하는 거. 알겠습니다. 가해자의 재촉에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결국 사인하고야 말았는데요. 네. 가해자는 이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좀 멀기는 하죠. 내가 집에 있는데 같이 살자. 같이요? 그래, 성공하려면 힘을 모아야 돼.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합숙할 것을 권했고 조한석군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친절했던 가해자의 가면이 벗겨진 건 한순간. 오늘 매출이 얼마야? 오늘 60만 원입니다. 뭐야? 그밖에 안 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폭행입니다. 맞고만 있었어요.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수시로 감시했던 가해자. 여보세요? 이초로 출근했어? 차로 아직 안 왔습니다. 뭐? 이 자식 어디서 농땡이 부리는 거 아니야? 이초로 출근하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래. 아, 알겠습니다. 철아, 너 이렇게 늦게 왔어. 차가 좀 막혀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 왔었어. 뭐? 사장님 뭘 하셔? 아, 나 또 맞는 거 아니야? 피해자들은 또 맞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는데요. 거리가 멀었을 때 그 차이 나는 시간에 대해서 너 왜 늦었어? 어디서 딴짓했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손으로 하겠다든지 또 금액이 좀 뭐 오차가 나든지 뭐 이랬을 때 너 이거 어디 빌었어? 매장 매출이 안 올랐을 때 너 이게 왜 매출이 안 올랐어? 그러면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그 폭행이 이제 뭐 구타를 들어가고.
PC방 주변 상가들은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주변 상인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힘들면 얼굴 표정에 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보였나 싶어갖고요.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티도 안 나고 특별하게. 알바생들 뭐 청소하는 건 보고 했지. 전혀 이상하고 그냥 보통 피치방에서 이런 거좀 피해자들에게 내뿜었던 협박과 폭언이 문자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숙소에서는 폭행의 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야 이철우, 너 오늘 늦었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늦겠습니다. 안 되겠다. 너 금고방으로 따라와. 금고방이요?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금고방.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파트 내 금고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는데 가해자가 자금이나 중요 서류나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고 또 애들 사이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폭행이 시작되는 거고. 넌 자세가 안 돼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맞아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금고방은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지는 공포의 방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서 맞을 때는 그냥 야구 빠따나 아니면 이거 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고 뭐 칼로 뭐 눈이나 목을 겨누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쉬지 않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기도 때리다 지치니까 팔굽혀펴기를 뭐 200회를 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그런 거죠. 피해자는 야구 방망이로 300대나 맞은 뒤 피부가 개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은 그에게서 탈출하지 못한 걸까요? 너무 의아하네요. 제가 이제 사업자 명목으로 이제 차용증으로 써가지고 돈을 뭐 최소는 적게는 6천에서 많게는 돈을 1억 빌렸다는 2천 이런 얘기죠, 식으로 사업자로. 쓰게 만들어놓고 이거 이제 변호사한테 뭐 공증 받아서 이제 내용 증명 보낸다고 집에다가 보내버린다고 비실지게 협박하기도 하고. 두 번째 시그널, 노예 계약입니다. 당시 공동사업자 계약서와 차용증, 그리고 합의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서류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잘했어. 지분 수익 분배하는 그런 계약서인데 그런 거하고 지분 수익을 저희가 빌렸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쓰게 만들고 차용증을 쓰면서 월급을 못 받은 거 합의를 봤다라는 합의각서를 강제적으로 쓰게 한 거거든요. 딱 한 분만 뽑아서 거기다 지장 찍게 하고 사인하게만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환불을 주는 게 없고. 합의각서 내용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불공정 계약서였던 겁니다. 부당 결과시 2천만 원 뭐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써는 것도 있었고 저런. 괜찮아 보이는 직종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혹해가지고 다 썼다가 네. 이제 그게 다 족쇄가 돼서 저희한테 돌아와 버린 거죠. 결국 큰맘 먹고 탈출을 시도한 조한석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야지 빨리. 아빠 나 사실은 부모님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잘했어. 하지만 가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를 빌미 삼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연락 온 거거든요. 저 차단하라 해서 그때 삭제하고 차단해놔. 어차피 안 들고 시간을 왜 끄냐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도 제가 계약서 써놔가지고 제가 갚아야지. 위약금만 2억 문어 알아? 무단결근 3번에 계약서에 다 써있잖아. 무단결근 했을 때 얼마.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결국 가족들의 신고로 피해자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으로 수사 중인 상황. 구속이 안 됐습니까? 분명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도 그가 불구속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6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명을 못 해보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어떤 거였냐면 피해자들 한 번도 면담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피해 요소를 못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보안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구속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은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외로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명백한 수사가 속히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법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는 저희 애들 같은 피해가 안 나오게끔 그런 쪽으로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업주에게 폭행, 협박,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용상의 불이익 때문에 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